대전일보가 마련한 대담한 밥상. 오늘은 대덕구청장 정용기 청장 모셨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는 면도 있고, 또 조금은 생각 같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입니다. 네.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가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전의 변화가, 그것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새 대전을 좀, 새로운 대전, 뉴 대전을 만들고 시민들께 새 희망을 좀 안겨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큰 결심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저쪽 지리산 삼신봉인가요? 그쪽을 네. 자주 찾더라고요. 네. 그 추석 전후에서 네. 또 거기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혹시 그 시장 출마 결심을 하고 오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여름 휴가 때 지리산 삼신봉을 갔었고요.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그 계룡산의 중악단에 참배하고 연천봉 정상을 올랐고, 상악이라고 할 수 있는 묘향산은 지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라? 언젠가는 가봐야 될 예, 곳이네요.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태백산 천재단에 올라서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국민을 기회가 된다면 시민을 또 국민을 정말 하늘처럼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무슨 자리라기보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민선 4기 때도 그랬고 5기 때도 그랬고 유독 정 청장께서는 대전시장들하고 네. 좀 대립각이 많았습니다. 네. 대덕구의 소혜론도 많이 주장을 하셨고, 근데 그게 좀 상당히 좀 우리 정서상 좀 덤빈다, 좀 버릇이 없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비춰졌던 것도 있어요. 민선 4기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저희 대덕구에는 대전시 전체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상에 1.9%만 투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무슨 다툼이 있는 것처럼 되겠지만 나중에는 당시 박성 시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매년 이제 세우니까 수정을 해서 대덕구에 대한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소가 됐던 거고요. 민선 5기에 들어서서는 우상급식과 도시철도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시장님께 만나 뵙고 내지는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수차했습니다. 당초에 도시철도 문제는 특히나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철로 가겠다, 그 다음에 신탄진부터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은 큰 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초에 지하철 안 될 걸 알면서 지하철로 하겠다, 신탄진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바꾸게 되면 최소한 참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이거 인정하고서 얘기겠죠. 지금 기초연금 안 지켜주니까 대통령께서 어르신들께 사과하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다음 얘기를 해야죠. 정 청장 하면 또 하나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90도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강하지? 이미지가 강하지? 좀 시쳇말로 싸움닭 같아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것은 또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 이름이 용기인데요. 예. 용기라는 말의 뜻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로운 일, 옳은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고 하지 말아야 될 불의한 일, 이런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다, 이걸 제 좌우명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또 아직도 제가 수양이 부족한 면도 있겠죠. 그런 점은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시장 출마설이
그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박성효 의원이 강력한 경쟁자죠, 일단. 네. 박성효 의원이 시장 공천을 받으면 이제 필연적으로 대덕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은 주민들이 뽑아줬을 때 임기 동안에 구청장 하라고 뽑아주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주는 거고, 시장은 시장 하라고 뽑아주는 건데, 박성호 의원님이 국회의원 선출된 게 작년 4월이죠?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대덕구를 위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그 약속도 하셨고, 또 지금 다른 전임 국회의원님들보다는 예산도 따오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하신 게 아직 가시적으로 지켜지고 성과가 나온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그분이 가셔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밥도 좀 조금.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네. 소주도 한 잔. 이거 다 쫄아가지고 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올해 가을에 버섯이 굉장히 귀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귀한 이것도 능이버섯을 준비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올해 여름에 태풍이 안 와가지고 그 버섯이 귀하답니다. 그래서 값도 좀 많이 뛰었고. 그럼에도 우리 그 청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맛있는 능이를 좀 한번 좀 대접해 드려라 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갚을 기회 좀 주십시오. 뭐 그때는 송이로 갚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후보군 아주 많습니다. 한 10여 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 정 청장께서 가장 젊어요. 네. 물리적으로 나이가 좀 적고 젊다는 게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륜,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광역단체장은 행정도 잘해야 되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이런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리더십. 예, 그럼요.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전 통합의 리더십은 희망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행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각이 변했고, 그래서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뤄냈습니다. 예, 무슨 큰 건물을 졌다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아까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곳을 쳐다보고 함께 나가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 지역 그 경영, 행정, 이거의 성과를 나름대로는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공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선입니까? 낙점입니까? 다 장단점이 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경선이냐 뭐 일단 시민과 지역 언론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강한 힘으로 어떤 후보를 원하면 정당은 그거에 맞춰서 공천을 하는 거지, 대통령과 과도화된 몇몇 당 지도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낙점을 하거나 또 소모적인, 경선도 잘못하면 또 소모적인 또 그런 부작용도 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보다도 결국은 시민과 언론이 각 당의 후보자를 사실상은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좀 전에 그 4대 자질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 청장께서 구상해 놓은 이 4대 자질론,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째가 이제 대전 충청 희망론입니다. 이제 좀 존재감이 있고 시장 이상의 어떤 국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좀 만들어낼 때가 됐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지역 경영 성과론인데, 구체적인 경영 성과를 이미 이루어낸 실적으로 보였거나 그런 실적을 담보하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반탐욕, 반반칙, 반특권의 인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보수적인 정당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만 보수당의 존립 근거는 도덕성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충청 정신론입니다. 정말로 충청 정신 그러면서 그렇죠. 당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예? 말도 수없이 바꾸고 이런 분들은 그게 의로운 행동이 쌓여가는 저게 아니다. 충청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다라고 이런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정말 충청 정신으로서의 의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복에 대한 그런 향수랄까요? 우리 정책장 트레이드마크 파란 점퍼에 명찰 정용기 이렇게 달고 한 6, 7년 입으신 것 같은데 네, 좀 7년.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 바꾸고 입었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정장을 당분간 입고 예. 현장 행정 자전거 탈 때는 노란색 민방위 점퍼를 입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새누리당 상징색이 빨간색이던데 네. 혹시 빨간색으로 바꾸지는 않았나요?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되면 당연히 그 빨간색 입겠죠. 예. 제가 당을 바꿀 리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나 구청장이 너무 정당이 그 색깔로 계속 했다고 모르는데 바뀌었다고 바로 바꾸면 대통령도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라도 되시고 나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덕 국민이 다 제가 속한 정당 지지자나 당원이 아니니까 너무 바로 파란색에서 빨간색 바꾸는 것보다는 정장 그리고 민방위복으로 했다가 선거 때 되면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노선 문제 특히 네. 또 최근에는 여몽철 시장께서 가능하면 자신의 임기 중에 당식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청장께서는 상당히 좀 반대 입장에 서 있죠. 지금 무리하게 결정하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는 그 조금 공론하고. 이후라도 그래서 시민의 뜻이 모아지면 그 뜻을 받들어서 민선 6기의 새 시장이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출마 결심이 굳어졌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담한 밥상이 우리 정용기 청장을 좀 만나 뵌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SNS 공지를 띄웠더니 이런 질문을 좀 하나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아스길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명도 군데군데 고장나고 어차피 만든 시설이고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도 필요하지만 좀 주민자치로 스스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주셨네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로하스길이 명소화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밤에 차 몰고 거기를 갔다가 LED 바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그 강변 이렇게 목책 만들어진 데 LED 바를 해놨는데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가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직원들이 정기적인 순찰을 야간에 또 그러니까 낮에는 조명이 또 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구간씩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 주민들이 지적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저희 대담한 밥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께 또는 대덕 국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을 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이 경부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이렇게 거대 도시로 크는 시작이 됐고 이제 153만의 광역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발전해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이제는 국제 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모범되는 이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의 대전 살기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통도 좋고 좋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로 글로컬 시대에 세계적인 모범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명 경영의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